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캘리그라피의 이해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캘리그라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캘리그라피의 두 요소인 서예에 있어서의 실용서의 영역과 디자인에 있어서의 문자 디자인의 영역의 관점에서 이 현재 우리나라 캘리그라피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캘리그라피의 현상과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난번에 부제로 다뤘던 실용서예와 문자 디자인의 만남이라는 그 부제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첫 번째 부제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서예 영역과 디자인 영역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예 중에서도 여러 분야 중에서도 실용적인 영역과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도 문자라고 하는 이 영역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 있어서도 문자 예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른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캘리그라피라는 개념 자체는 서양의 문자 예술인 것이지만 동양 문자 예술에 비해서 그 예술성에 있어서는 동양이 절대적으로 앞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양 서예 전통 서예에서 21세기를 전후해서 수용되기 시작한 실용 서예와 서양의 미술 역사 중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형성되기 시작한 디자인 영역에서 문자에 관련된 영역과의 두 영역의 만남으로 해서 21세기에 있어서는 캘리그라피, 말하자면 디자인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동양의 전통 서예의 실용과 서양의 디자인 예술의 실용화, 이 두 가지가 연결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예에 대한 교육이 최근에 뭐 한 20여 년 하다가 폐과가 돼버린 상태임에 비해서 서양의 디자인 교육은 상당히 30-40년 전부터 현대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주 급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에 있죠. 서예는 전통 서예가 이렇게 몰락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서양의 디자인은 이렇게 상승하는 21세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현상 속에서 이 서예와 서양 미술 영역이었던 디자인이 만남으로 해서 현대 산업사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문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생겨나면서 대중의 호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예가 쇠락하고 디자인이 상승하는 이런 영역에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 교육이 서예 교육이 이렇게 거의 뭐 폐과가 돼 버리다시피 한 데 비해서 디자인은 더욱더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이 동양의 서예는 제대로 한번
전통을 제대로 살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현대 예술의 수용과 그리고 실용에 있어서 그 자리를 펴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쇠락하거나 정체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미술대학을 전공하면서 개인적으로 서예를 쭉 해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겪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비교적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학과에서는 전통서예 교육은 일부 받았는데 현실적인 실용 교육은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서예과가 폐과의 큰 요인의 하나였던 것이었거든요. 서예과가 폐과되는 1차적인 조건이 이 대학을 졸업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도 상당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위주의 서예 교육으로서 거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서양에 있어서의 문자 디자인은 서양의 캘리그라피가 어느 정도 최대한 발전은 했지만은 그 문자에 대한 예술성은 동양의 문자 예술성에 대해서 현저히 뒤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계에서 문자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 시점에 있어서 두 개가 잘 만났는데 이쪽이 쇠락이 돼 버린 거죠. 여기서는 더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됨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동양의 전통 서예 예술을 서양에서 수용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캘리그라피를 생성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서예학과가 조금 일찍이 발전을 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주었더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미술 교육이 대학에서의 미술 교육이 조금 더 전통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다면 가장 건전하게 발전을 했을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교육이 제대로 형성되지를 않은 상태인데다가 서양 교육 미술대학에서의 미술 교육마저도 전통 교육을 기초로 하지 않고 서양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두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사이에 미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불균형인 상태에서 이 영역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예가 대학의 전문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양의 전통 문자 예술을 필요시하는 문자 디자인 영역은 21세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대학 교육에서 전문적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교류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이 서로 양자가 상대적인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 서양 디자인계에 있어서도 동양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차단이 되고 서예과는 그마저도 폐과가 됨으로 해서 교류가 되지 못해서 발전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교육에서 개인적인 사회교육에서 이 현상을 부족함을 메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하는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필요성과 디자인계에 있는 사람이 서예를 공부를 하는 이 방법을 서로 개인적으로 또는 어느 개인 민간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교류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현재에 있어서 2016년에 형성된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라는 것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 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상호 이 문제점을 어떻게 수용해 들어가느냐를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예학과가 폐과가 된 것은 너무 전통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현실, 실용 이런 것을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과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이 폐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는 너무 전통적인 교육에 빠져버려서 현실성이 없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품이 좋은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그 매체인 문자적 요소가 부족하니까 현실적인 적용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적인 민간 교육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자 조형에 있어서는 예술성에 있어서는 동양이 훨씬 역사적으로 많은 수준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씌어지는 데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예와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의 서로의 필요성을 어떻게 수용이 되고 보완이 돼 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예계에 있어서의 이 디자인 영역에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현대적인 뭡니까 크게 봐서 현실성입니다. 실용성, 현실성. 말하자면은 실용성과 현실적인 필요성이죠. 현실성. 그리고 그건 또 딴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했고 상품의 현실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현실의 실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21세기에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기업에서나 개인적인 면에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이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인데 이 서예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서예하는 사람들, 학문하는 사람들 대체로 컴퓨터와 현대기기에 조금 관심이 없고 조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용과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컴퓨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설비를 보통 일반적으로 CAD, CAD라고 이야기해요.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설비를 이야기하는데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이런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CAD라는 작업은 디자인계에 있어서는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서예학과에서는 이 CAD 작업을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거의 하지를 않았고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막상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자 해도 이 컴퓨터 작업을 못하게 되면은 이 영역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컴퓨터가 우리 개인 일상으로 뛰어들므로 해서 컴퓨터를 통한 작업이 필수적인 데 비해서 서예 교육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교육을 거의 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서예를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관련하기가 어려웠던 1차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예 교육에 있어서 거의 전통에 몰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실용과 현실적인 물건을 개발하는데 제안을 받음으로 해서 서예도
쇠퇴하게 되고 실용서에도 발전을 하지 못했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 전통 교육에 대한 특히 서예에 대한 전통 서예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문자를 수용해서 아무리 컴퓨터가 있지만 사용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글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예술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또 이 디자인계에서는 서예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필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예학과는 쇠퇴하고 폐과가 되다 보니까 거의 쇠락된 상태인데 비해서 이 디자인 영역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보완해 나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 전통적인 서예 영역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를 빨아들여서 최대한 이쪽에 적용을 해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예 영역과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교류 현상에 있어서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의 전통 서예 요소를 수용해 나감으로 해서 전통 서예에 비해서 이 디자인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현실이 적용이 됨으로 해서 서예보다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캘리그라피가 우리 일상의 전면에 나서게 된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예와 디자인계의 이러한 상호 문제점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관점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씨를 써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작품을 소비해서 해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서예 학원을 해서 교육적 차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순수하게 봤을 때 글씨 그 자체를 예술적으로 해서 현실 생활을 지탱해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디자인계의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품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경제적인 현실적인 것이 이 서예를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예를 해서 입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지위를 확인을 받기에는 몇 년이 걸리냐 하면 평균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그 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 서에서는 공모전이 일종의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이 한 두 가지가 있으면 국가적 차원일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전국 공모전이 여러 수백 개 이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옛날에 국정 같은 경우는 이 국전을 졸업하는데 최소 20년, 30년 걸리는 게 평생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조금 더 많은 민간 공모전이 많아져서 보통 10년 정도는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평균으로 봐서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글씨를 써서 인정을 받고 자격증이라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졸업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디자인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떻게 보면 20년에 비한 10분의 1은 2년 또는 10년이라고 볼 때는 1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 자격증의 취득이라는 것은 이 디자인계에 있어서는 본대 이 자격증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것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캘리그라피가 수용되기 전에 문자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POP라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쁜 글씨 쓰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하지만 말하자면 포인트 오브 펄처스 뒤에 또 광고 그죠? 그게 붙거든요. 말하자면 POP라는 거는 상품 광고를 위한 글꼴을 POP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POP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 가서 수학을 함으로 해서 1년 정도의 수학을 하게 되면은 뭐 레벨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강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POP라는 디자인계에 있어서의 자격증 그 제도가 캘리그라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관련된 수업을 어느 정도 한 대략 1년 정도 받게 되면은 말하자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에는 개인적인 활동을 바로 말하자면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예계에서는 서예 학원을 열려고 하면은 국전 뭐 초대 작가가 돼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10배 정도의 수학 기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캘리그라피 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대체로 묻는 이야기 중에는 글씨를 몇 년 쓰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쓰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서예의 공모전이 너무 장기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서예 발전에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 기간이 서예는 너무 길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몇 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서예라는 것은 워낙 방대한 영역이 되어서 서예 오체라는 게 있죠. 전예해 행초, 한글도 있고요, 뭐 사군자도 있고 문나도 있고 정각서각해서 사실 교육은 이 평생에도 다 모할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디자인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만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뭐냐? 한글만 수용을 해버렸어요. 한글만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그것도 가장 옛 글꼴이 아니고 가장 일상적인 글꼴인 대체로 궁체류의 하나의 한글 글꼴만을 수용해서 씀으로 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글씨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한글을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똑같은 글꼴을 되풀이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구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서예서는 전통 피를 위주로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피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것입니다. 힘드는 것인데 비해서 이 디자인에서는 이 도구를 모필에 의존하지 않고 모필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도구로 연결을 한 거죠. 사인펜, 붓펜, 이렇게 또는 서양적인 필기 도구, 크레용 또는 이런 것을 수용하고 또 문방사보에 있어서 종이도 화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재질의 종이를 수용하고 또 먹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다양한 생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수용함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쓰는 내용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글이고 색채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글씨를 쓰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전통 서예 교육에서는 주로 옛날의 글꼴로 옛날 서체로 이렇게 한자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현실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쓰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어떠냐 옛날 복잡한 글꼴도 필요가 없고 특히 한자도 어려우니까 수용하지 않고 해서 오로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현재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뭐 국민학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그 내용을 쉽게 체득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밀착된 내용을 선택함으로 해서 역시 전통 서예보다는 현실적인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캘리그라피계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서예는 계속 침체가 되고 오히려 그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예의 핵심적인 부분만 수용을 하기 시작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른바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서예와 디자인계에 있어서의 2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전통 동양 예술 서예와 현대 서양 미술의 특별한 영역이었던 디자인 영역이 만나면서 캘리그라피라는 새로운 서예 분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배경이 되어 있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조금 우리가 이 서예 영역이 왜 이렇게 쇠퇴가 되었냐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부분적인 표면적인 서예의 핵심 요소만 떼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발전은 했지만은 장래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인 서예 요소를 제대로 수용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두 영역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점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예를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전반적인 미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온 사람은 표면적인 공부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전통적인 서예와 동양 미술에 관계된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함으로 해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보다 바람직한 이 실용서예가 확립이 되고 우리 일상이 예술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실용서예와 문자 디자인에 대한 21세기를 전후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